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1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파는이 물려준다. 다주택자 증여대세 자리 잡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증여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파는이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3주택 이상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10억 원 차익이 나도 7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양도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같은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 그만큼은 양도세로, 나머지만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실제로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증여가 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증여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대출 규제로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어려워지면서 부모가 미리 물려주는 겁니다. 반면 강북과 경기권에서는 단기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낮고 급전이 필요한 다주택자들은 5월 전에 처분하려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여나 버티기로 갈 것으로 봅니다. 5월 이후엔 매물 잠김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뉴스2 GTX-C 양치기 소년 10억 넘던 아파트도 지금은 잠잠. 두 번째 뉴스입니다. GTX-C 노선 기대감에 올랐던 집값이 착공 지연으로 다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된 겁니다. 의정부와 양주 등 GTX-C 수혜 예정지역 집값이 하락세입니다. 착공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한때 10억 원을 넘던 아파트도 지금은 조용합니다. GTX-C는 2023년 착공해 2028년 개통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습니다. 2020년 물가 기준으로 산정된 사업비가 현재와 큰 격차를 보입니다. 총사업비 4조 6천억 원 중 4,300억 원 손실이 예상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재무적 투자자 모집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개통한 GTX-웨이 수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 운정은 개통 후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9억 원 넘던 집이 4억 원대로 뚝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호재가 선반영됐고 개통 후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GTX 개통 효과가 발표 착공 때 나타나고 실제 개통 시엔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C 노선도 착공 소식이 들리면 다시 오를 수 있지만 지금은 관망세입니다. 뉴스 3 아파트값 초양극화. 상위 20% 일체로 하위 14.5채 산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전국 아파트 상위 20%와 하위 20% 가격 격차가 14.5배로 벌어졌습니다. 초양극화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5분위 배율이 14.45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20% 평균 가격은 13억 4천만 원. 하위 20%는 9,300만 원입니다. 상위 1채로 하위 14.5채를 살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집값은 급등했지만 지방은 침체가 계속됐습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격차를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라고 진단합니다.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큽니다. 상위 20%는 평균 29억 원이 넘고 하위 20%는 4억 원 미만입니다. 서울 상위 1채로 전국 하위 30채를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저가 주택만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급지는 증여나 버티기로 가고 하급지만 처분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분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뉴스 4 지방 전월세 매물 반토막. 매매는 오히려 늘어
네 번째 뉴스입니다. 지방 전월세 매물이 반토막 났지만 매매 매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상 신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똘똘한 한 채 열풍 때문입니다. 지방 현금 부자들이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윳돈을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방집은 안 오르니 매물로 내놓고 서울 집을 삽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증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 임대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신규 공급 공백까지 겹치면 임대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 후 공급 과잉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한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가 저유용 상업시설을 준주택으로 전환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공시를 주거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2017년 350개이던 지식산업센터가 지난해 천저초 500개로 급증했습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50%를 넘습니다. 공급 과잉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현행 300가구에서 최대 700가구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레지던스 1만 실도 오피스텔로 전환 지원합니다. 빠른 주거 공급으로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무리, 오늘의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중요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